사람이 머리로 아무리 자기를 잘 꾸며내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의 진정한 매력이 더 매력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그렇게 꾸며대다 보면 사실은 계속 피상적 대화, 피상적 관계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살다 보면은 현타가 오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자, 그러면 누구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내 진짜 속내를 말하지 마라. 약점이 돼서 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진짜 나를 개방하고 소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머리로 아무리 꾸며내려고 해도 진짜 내 모습, 개인의 개성 이런 것들보다는 매력이 없다. 사람이 머리로 아무리 자기를 잘 꾸며내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의 진정한 매력이 더 매력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그렇게 꾸며대다 보면 사실은 계속 피상적 대화, 피상적 관계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살다 보면은 현타가 오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사람들이 피상적 대화를 하는 이유는 결핍 동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요. 진짜 소통은 성장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 대상은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거는 나에게 관심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연극성 성격의 사람이 자기에게 환호를 보내줄 관객을 구하거나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이 자기를 돋보이게 해줄 자기보다 더 낮은 위치의 사람을 구하거나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또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어떤 그룹에서 단순한 서바이벌, 가만히 있으면 점점 지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바이벌을 위해서 나에게 관심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무엇이 진짜 내 모습이고 이 중에서 어떤 걸 나눠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0차에서 5차까지 한번 적어봤는데요. 0차의 내 모습은 원초적 본능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1차의 내 모습은 이 원초적 본능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방어기제 중에서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1차라고 표현해봤어요. 이 0차와 1차의 내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다 망쳐버려요. 자, 그리고 2차의 내 모습은 성숙한 방어기제, 소셜 스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임시적인 삶의 목표. 임시적인 삶의 목표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낫고 싶다, 남들에게 수용받고 싶다,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있고 싶다라는 이런 결핍 동기. 결핍 동기가 내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입증하고 싶다, 또 지위를 가지고 싶다, 돈, 이성 이런 삶의 목표도 내 모습입니다. 2차와 3차의 내 모습은 소셜한 피상적 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공개해야 할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2차와 3차만 주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건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4차의 나. 4차의 나는 방어기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나의 감정과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나죠. 아까 원초적 본능을 감추기 위해서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성숙한 방어기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 방어기제가 나오게 된 진짜 원인, 나의 감정. 내 마음속에 꽁꽁 감춰둔 그 감정은 보통 두려움이거나 슬픔이거나 절망이거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나를 소통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사람들에게 내 진짜 속내를 말하지 말라, 약점이 되어 돌아온다 라는 이 말은 이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4차의 나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 피상적 관계의 사람에게. 피상적 관계의 사람에게는 2차, 3차만 얘기하고 4차는 찐친,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진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4차, 5차를 개방하면 됩니다. 마저 5차 얘기해 볼까요? 자, 5차의 나는 종교에서는 참나라고 얘기도 하고 굳이 뭐 종교를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꿈이기도 하고 또 그 꿈은 사실은 이것과 연결이 돼 있는데 진정한 작은 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절은 사람에게 향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향할 수도 있고 또 신에 대해서 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은 영차원적인 나. 자, 사람들 마음속에는 되게 원초적인 본능들이 있잖아요. 공포, 욕심, 질투, 분노, 의존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게 언제 휘둘리게 되냐면 내 스스로 이런 본능을 인지하지 못할 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고 수용하지 못할까봐 이걸 감추려고 하는데, 타조가 되게 위기를 느끼면 머리만 구멍 속에 쏙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미성숙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관계를 굉장히 망치게 되죠. 이런 공포, 욕심, 질투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미성숙하게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부정, 분리, 투사, 해리, 환상, 합리화, 억압, 퇴행, 주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0차원의 나와 1차원의 나는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벗어나는가? 항상 우리가 어떻게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사실 방대한 내용이라서 이 채널, 이 아빠이사 채널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함께하면서 이 어떻게에 대해서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상적 단계, 피상적 상대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2차원의 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만 쓰는 게 아니라 승화, 유머, 이타주의, 억제, 인내, 수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돕게 돼요. 이런 것들이 소셜 스킬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소셜 스킬을 쉽게 쓰기 어려운 것은 사실은 머리로 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속이 좀 성숙해야 되고 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체화. 말이 좀 어렵네요. 자, 3차원의 나는 어떤 삶의 목표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이런 걸 이루고 싶어. 나는 이 정도까지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 나는 돈을 이만큼 벌고 싶어. 나는 이렇게 예쁜 여자, 또 이렇게 멋진 남자와 사귀고 싶어. 또는 결혼하고 싶어. 이런 욕망과 꿈이죠. 대부분의 관계와 대화는 여기까지 하면 거의 안전합니다, 사실. 사회적이고 피상적 관계에서는 2차, 3차의 나를 보여주면은 적합한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긴 합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만 하다 보면 뭔가 공허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4차원적인 나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런 관계는 찐친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하고 또는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0차원적인 내가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본능을 인지하고 말로 표현한다. 난 이런 욕망이 있어, 이런 두려움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내면의 감정들은 두려움과 공포,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이 감정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 감정들은 자꾸 인생에서 반복돼요.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실패함으로써 두려움과 공포, 부끄러움, 슬픔, 절망 등을 자꾸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미성숙한 또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방어 기제가 나오게 된 이 진짜 원인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것들에 휘둘려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마음속 우물,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을 마구 처박아 두었던 그 우물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요. 혼자서는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찐친, 연인, 스승과 같은 진짜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진짜 관계에서만 이런 두려움과 슬픔, 공포, 절망 이런 깊은 감정을 공유해야 하는데, 만약에 피상적 관계에서 이런 감정들을 노출하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죠.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자, 이번에는 5차원적인 나인데요. 여기는 말로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면 참 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의 진정한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진정한 작은 친절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요. 내일 아침 BTS만큼 인기가 많고 일론 머스크만큼 돈이 많다면 무엇을 할까?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 라는 질문으로 탐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고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의 진짜 참 나는 이런 것을 원해요. 내가 설령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게 나의 참 나에게 의미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체험을 하고 싶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 대개의 상황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욕망이기는 합니다. 자, 4차원적인 나, 방어 기제가 나오게 된 그 원인, 부정적인 감정들. 자, 그리고 5차원적인 나, 참나, 진정한 꿈, 진정한 작은 친절 이런 것들은 사실 혼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동료나
파티원 또는 스승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꼭 사람이 아니라도 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동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진짜 나를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진짜 속내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2차, 3차의 나는 많이 개방해도 됩니다. 아무 때나 개방해도 되고요. 4차, 5차의 나는 찐친, 연인, 또 같은 길을 걸어가는 파티원, 동료들에게는 개방해도 되고, 하지만 소셜하거나 피상적 관계에서는 딱히 4차, 5차를 개방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을 위한 동료를 얻기 위해서는 피상적 관계일 때 4차 정도의 나를 슬쩍 이렇게 개방을 해보고 나서 반응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딥한 감정을 개방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자님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